BNK의 어떤 약진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정말 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번 시즌에 아무래도 가장 돌풍을 보였던 팀은 BNK인데요. 그런 만큼 이게 아쉽게도 그 돌풍이 오래가지도 못한 팀도 BNK예요. 그래도 지금 좀 수를 좀 많이 읽혔다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는데 이소희 선수를 이제 상대팀에서 막고 그다음에 안혜지 선수를 좀 틀어 막으니까 조금 공격의 활로가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유성 감독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소희 선수 대단하지만 본체는 안혜지다라고. 그렇죠. 예, 안혜지 선수가 막히면 솔직히 BNK에 괜찮은 득점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소희 선수도 있고 진한 선수, 김한별 선수, 한엄지 선수. 그럼요. 다 주전들 다 괜찮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막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다 막기는 어렵지. 그러면 뭘 막으면 되냐? 이 선수한테 가는 공을 막으면 돼요. 그렇죠. 핵심 선수 2명을 막으니까 조금 이 친구들의 그 어떤 파죽지세의 그 느낌이 조금은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예. 그리고 아무래도 BNK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일정이 되게 타이트하고 원정도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래 그 부산 지역이라는 게 그게 되게 그렇죠. 힘들 수 있죠. 이게 왜냐면 원정 거리가 다른 팀들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이게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이 BNK 선수들의 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 예. 그나마도 퐁당퐁당 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끝나면 그 시간에는 뭐 KTX도 없고 항공편도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6시간, 7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귀 밑에 안 붙이고 그러면 또 힘들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아무래도 힘들어지는 게 있고 이게 BNK가 지금 가용 인원이 적습니다. 가용 인원이 그쵸. 이게 후보 선수들 좀 뎁스가 얇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제 생각에는 선수들 뭐 비하는 게 아니고 약간 뎁스가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죠. 조금 그거는 사실이에요. 약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한테 좀 과부하가 걸리고 원정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시즌이 진행되감에 따라서 지쳤는데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되는데 BNK 하면 7인 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7인 로테이션이 아니에요. 요새 김민아 선수라고 자주 나오던데 그 선수 좀 잘 하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김민아 선수까지는 로테이션에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있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7인 로테이션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7인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뎁스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김한별 선수는 그 부상 전력이 있다 보니까 시즌을 온전히 소화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번에 우리 직관 갔을 때 그때 저는 아마 안 오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직관 갔을 때 김한별 선수가 너무 심판하는데 어필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있었나 그때? 그거 자주 보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다른 선수가 아니라 김한별 선수가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막 딱 플로어석 거기 버팔로석에 한번 보는데 약간 막 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두 번 그러고 말면 상관은 없는데 심판한테 어필을 너무 많이 해. 이게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플레이 심판 판정이 나서 플레이에 집중해야 되는데 맞아.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뭐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김한별 선수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이거는 조금 편들어주자 그래놓고 이러고 있다 우리 지금. 편들어 주는 거지. 왜냐면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김한별 선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응원하는 입장이고 다 모든 그렇지. 선수들을 응원하기 때문에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유승희 선수도 좀 항의가 잦은 선수거든요. 김한별 선수랑 유승희 괜찮은 게 강계리 선수가 와서 잡잖아요. 그럼 그만해요. 그렇죠. 근데 BNK에서는 김한별 선수가 그러면은 누가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강하정 선수가 잡았었는데 이제 강하정 없잖아. 선수가 없어. 그 은퇴해가지고 없어. BNK 내에서 김한별 선수는 그 선배로 너무 선배예요. 자 이제 선수 뎁스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김한별 선수가 또 시즌을 온전하게 소화하기는 어려운 선수고요. 그리고 이사빈 선수도 좀 부상으로 오래 고생을 했고 지금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 고생한 선수기 때문에 좀 이제 빚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엄지 선수도 이제 시즌 나오면서 이제 복귀한 선수죠. 그렇죠. 근데 한엄지 선수는 올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력을 어디까지 만들었을지 이게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엄지 선수가 점점 활약상이 좀 수치로 보면 그렇게 낮진 않은데 점점 코트에서 뛰어다니는 게 덜 보이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씩 그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있다. 아무래도 활동량이 엄청났고 일단 인바 수비에서 공을 잡으면은
한엄재 선수가 벌써 저 앞에 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게 조금 수그러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전개에서도 안혜지 선수가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아 이제 안혜지 선수가 공을 뿌릴 때가 줄어든다는 거죠.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조금 약간 지치고 이제 뭐 좀 3라운드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연승하면서 파죽지세로 달려왔는데 조금 지쳤다. 예, 그리고 이 팀 자체가 진한 선수는 또 파울 트러블 이슈가 항상 있어요. 그쵸. 파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한 선수를 탓할 수가 없는 게 진한 선수가 파울할 때가 언제냐면 다 루즈볼 한번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할 때 수비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할 때 그때 파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탓할 수는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진한 선수가 코트에 없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보니까 진한 선수가 빠지니까 조금 수비에 구멍이 생긴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진한 선수가 그 사이즈도 되고 운동 능력도 되는 선수건데 그런 선수가 한 명 빠지면은 아무래도 상대는 쉬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 근데 BNK가 지금 주춤은 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인수되고 3년째, 4년째 되면서 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또 그 원인이 있느냐? 모 기업 부산은행에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선수단이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처음 진출했다고 하와이도 보내주고 어떤 이런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이 선수들을 좀 춤추게 하고 좀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단이 좀 이제 잘 크고 이제 부산에 지금 관중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사직체육관은 이 부산 사람들의 그 어떤 열기는 그 열기와 그 의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BNK랑 다른 팀이랑 BNK가 원정 와서 그 끝나고 나면은 BNK한테 팬 이렇게 사인이나 같이 이제 사진 찍자고 요청하는 팬들이 거의 극히 드물었는데 이제는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 아무래도 그 전신이었던 KDB 생명 때는 거의 바닥에서 놀던 팀인데 그게 아무래도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결국에는 뭐 선수단이 잘 나가는데 보통 감독 탓을 많이 하잖아요. 감독 탓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감독 탓을 많이 하는데 그 결국엔 뭐가 있냐면 그 감독 데려오는 것도 그 오너가 하는 거고 구단주가 하는 거고 결국에 그 감독한테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 바탕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결국에는 구단주가 하는 몫이에요. 그렇죠. 근데 KDB 생명 위너스는 그게 안 되는 팀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홈구장이었던 구리시 체육관이 연습경 구장이기도 했는데 그게 구리시 소유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뭔가 행사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대관이 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연습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농구 선수인데 연습을 하고 싶은데 연습을 할 수가 없어. 내가 학생인데 연필이 없어. 이거랑 똑같. 내가 군인인데 총이 없어.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답해 죽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나는 선수들이 그때 너무 불쌍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예, 못 쓰는 거야. 아무래도 그때 이미탈퇴 선수도 그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 김시현 선수만 해도 그 이미탈퇴를 했다 돌아왔던 선수고 구슬 선수도 그랬고 이정현 선수도 거기다가 이미탈퇴했던 선수죠. 그렇죠. 지금 하나은행에서 센터 포지션 맡고 있는 이정현 선수도 그렇고 이게 참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말할 게 많아요. 이거는 너무 가슴에 막 이게 한이 맺힌 게 너무 많아서 막 진짜 다 토해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구단이니까 선수들도 나가고 전력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이 그런 구단에서 어떻게 뭐 거기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고생한 적도 많아요. 저 7명이 시즌아웃 하는 적도 있잖아요. 그때 이경원 선수가 리더였었거든요. 이경원 선수가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걸 좀 초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구리체육관에서 이게 KDB 생명이 이기는 날이 거의 없는 거야. 없지. 네, 이기는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진은 또 찍고 싶고 사인은 또 요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와, 정말 그 표정이 정말 와 진짜 못 다가가. 아니 너무 미안한 거야 이게. 그래서 못 다가가다가 정말 어쩌다 한 번 딱 이렇게 이기면은 그날 이제 딱 이제 팬 서비스를 요청하는데 그게 한 번 이겼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신한은행이랑 했던 경기였거든요. 주전들 다 빼고 이제 그 경기를 이긴 거예요. 시즌 막판에 이제 순위 다 결정됐을 때 그때 막 펑펑 우는데 내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더라. 그때 보니까 막
펑펑 울면서 너무 이번 시즌 뭐 힘들었고요. 뭐 리더로서 참 제가 뭐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그 5개업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원도 안 되고 연습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팀에는 좋은 선수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원래 어느 회사원이나 그 복지 좋고 돈 많이 그런 데 주는 회사 가죠. 가고 싶지 어디 돈도 안 주고 복지도 그지 같고 이런데 누가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 솔직히 프로는 이기면은 받는 보너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깎아서라도 이기는 데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팀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버페이를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구단주 여러분들. 그 돈 안 쓰고 그 날로 먹으려다가 그 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정원 감독님의 어떤 그 지도력이나 그 이런 선수단을 이렇게 다루는 기술 같은 게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정원 감독님한테 정말 많이 이번에 놀랬던 게 선수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막 욕설이나 이런 것도 안 하시고. 해야 될 걸 정확하게 딱 포인트만 짚어 예. 설명해 주시니까 알아듣기 쉽게. 예. 그 박정원 감독님이 너무 유하게 지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본인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 뭐라고 해서 분위기가 떨어지면은 그걸 끌어올리는 게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죠.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유병재 씨도 뭐라고 했냐면 농구 감독들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좀 뭐 요새 또 위성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이슈가 되기도 했죠. 예, 그게 이제 저는 많이 봤어요. 위성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막 15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공 한 번 놓치면은 불호령이 떨어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딱 처음 이제 그때 와이프랑 농구장을 갔었는데 갑자기 위성호 감독님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저 감독님께서는 이기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예. 그런 어떤 점에 있어서 박정원 감독님의 그 지도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다고 뭐 다른 감독님들이 잘못됐거나 막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어떤 그 첫 여성 감독님으로서의 6연승, 이 참 대단한 기록이고, 원래 스타 플레이어들이 감독이 되면은 잘 못한다고 하는 그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실제 감독님이 되신다고 하실 때 불안했던 게 스타 플레이어가 지도자를 하면 문제가 일단 이 선수가 이걸 왜 못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자기한테 너무 쉬운 거니까. 그렇지. 그 옛날에 NBA의 레리 버드라고 그 1980년대 레전드가 있는데 이분이 백인인데 정말 그 3점 슛의 달인이었어요. 근데 팀 선수들이 자기 뜻에 안 맞춰주는 거야. 못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왜 그거 못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꼰대 소리를 들었죠. 예. 그게 솔직히 그게 다 되지가 않으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본인은 조금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연습한다고 다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게 근육은 강해지는데 관절은 점점 소모가 돼요. 이게 관절 소모되는 속도가 그 강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못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지. 이게 되는 사람은 그냥 좀만 하면 되는 건데 왜 하네 이 생각을 하지.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원인 진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솔루션이 나오겠어요. 이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제 걱정이 기우가 됐죠. BNK의 그 어떤 와일드 카드, 우리의 주제에 맞게 이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NK에서의 그 와일드 카드는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BAK에서 솔직히 가장 드러나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적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보기에도 이 선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BNK의 안혜지 선수입니다. 예. 자, 안혜지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에 굉장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연소로 1,000 어시스트를 달성했는데요. 안혜지 선수의 활약이 아무래도 BNK가 지금 강팀으로 거듭난 데 가장 큰 역할을 미쳤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아무래도 팀이 주춤하다 보니까 안혜진 선수가 그 비판을 받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1라운드 때 안혜진 선수가 거의 뭐 캐리를 했다시피 할 때도 그 중계에 인터넷 중계 그 댓글창 열고 보세요. 아, 다 보죠. 엄청 마음이 아프죠. 근데 거기다가 그 채팅창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거의 80% 이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뭐 그 박정훈 감독이 뭐 때문에 작년에부터 비판을 받았냐면 안혜진 선수 왜 쓰냐는 거예요. 박정훈 감독님한테 네. 그러니까 안혜진 선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혜진 선수를 주전으로 쓰는 박정훈 감독님한테까지도 그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이 아니죠, 비난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유가 약간 없이 이유가 없어요. 까는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럼 안혜지 선수가 왜 이렇게 비판에 시달리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예전에 그 단타스 선수 그 뛸 때 용병이 있을 때 안혜지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타스 선수의 혜택을 조금 많이 받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연봉이 3억으로 거의 뭐 이제 3억이 거의 3억이 맥스죠, 뭐. 네, 맥스기 때문에 맥스 연봉에 이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과연 사람들이 야, 안혜지가 과연 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의 활약으로만 보면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안혜지는 용명발로 농구한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전혀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안혜진 선수가 어시스트 기록을 세운 게 뭐 단타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데 솔직히 다른 팀에는 솔직히 외국인 선수가 없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팀 포인트 가드들도 다 그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 않았고 또 뭐가 있냐면 외국인 선수의 그 박지수까지 있는 KB에서 어시스트 왕이 나온 적이 있나요? 어시스트 왕이 안 나왔죠. 아직은 허예은 선수가 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직은 아니죠. 그 안혜진 선수보다 높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또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KB는 박지수 선수도 어시스트를 잘하기 때문에 그 박지수가 어시스트를 계산이 하지. 된다. 박지수 선수 있다고 어시스트를 그 많이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은 조금 그 허예은 선수가 좀 더 수준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은 아직은 좀 예, 안혜지 성장 선수가 중이죠. 조금 더 어시스트 그런 어떤 패스 이런 센스나 그런 건 조금 센스는 물론 뭐 허예은 선수도 아주 좋습니다만은 안혜지 선수가 약간은 좀 더 높은 곳에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먼저 가 있다고 봐요. 예, 먼저 좀 경험이 일단 그렇죠. 앞서고 있으니까 안혜지 선수가 그 KDB 생명 때부터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언니들한테도 이제 많이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으쌰 때부터는 거의 이제 주전으로 그렇죠. 시작 때부터 주전이죠. 예, 그게 안혜진 선수 어떻게 보면 되게 운 좋게 기회를 잡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OK저축은행이 되면서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연봉을 많이 받는 이경원 선수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아, 그쵸. 그때 이경원 선수가 떠나면서 이제 주전으로 이제 도약을 했죠. 안혜지 그리고 선수가. 그 이전에 김시현 선수가 빠집니다. 아, 사실 이경원 선수가 주전이고 그 파워가 김시현 선수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랬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안혜지 선수가 이제 그 다음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덜컥 주전이 됐죠 그때. 예. 근데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잘해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그때는 그냥 너무 좀 단신인데 조금 저 친구는 좀 한계가 명확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플레이들을 보면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수준입니다. 일단 어시스트도 올해 아주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었지만 득점도 이제 좀 전보다 많이 확실히 득점력이 좀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도 그랬는데 그 20점을 넣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번 시즌에도 그 1라운드 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 외곽슛도 1라운드 때는 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안혜진 선수가 득점을 할 때를 보면은 패스키를 막혔을 때 자기가 직접 마무리하는 공격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진짜 그 어떤 NBA에서도 득점도 되고 어시스트가 되는 그 포인트 가드들 뭐 트레이 형,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애나의 할리버튼 뭐 이런 선수들이 보면은 자기가 이제 패스할 곳을 못 찾으면 자기가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 포인트 가드들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 2라운드, 3라운드에 들면서 안혜진 선수가 이게 슛을 쏘는 빈도가 줄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못 얘기하냐면 걔네 평균 어시스트 10개 처음이라고 그거 기사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시술을 안 하는 거냐 내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안혜지 선수는 원래 슛을 먼저 보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장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통 농구를 하면은 공을 잡으면 슛을 먼저 보는 게 맞다고는 해요. 근데 특별한 장기가 있는 선수는 자기 장기를 제일 먼저 살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혜진 선수한테 그거는 패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로드맨이 그 공격할 때 자기 공격 안 하고 리바운드 자리 잡고 있는다고 로드맨한테 욕하는 사람 있나요? 로드맨은 그걸 원래 하는 사람이고 그 딱 색깔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와서 때릴걸요 그 형은? 여기까지 와서 아니 그 형 뭐라고 해볼까? 여기까지 오게? 북한도 찾아가는 형인데 무서워요 그 형. 아 무서워 그 형은. 하여튼 이게 아쉬울 순 있어요. 이게 점점 슛 빈도가 줄어든 게 아쉬울 순 있는데 아니 근데 득점을 해줄 선수들이 그만큼 많잖아. 득점해준 선수가 많고 일단 들어가서 안혜진 선수가 돌파를 할 때는 자기한테 수비를 붙여놓고 빼주려고 돌파를 하는 거지 자기가 슛을 쏘려고 돌파하는 건 아니죠. 그게 패스길도 막히면 그때 슛을 쏘는데 그냥 그러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패스길 바로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순간 멘붕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이소희 선수한테 일단 패스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엄지 선수, 그 다음에 이제 김시현 선수나 진한 선수한테 이제 패스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몇 경기 보니까 상대 팀들이 이소희 선수를 꽁꽁 싸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 이제 답답해졌죠.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진짜 근데 안혜지 선수는 이게 욕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그 팀이 어려운 시절부터 계속 꾸준히 그 팀에 있었고 그거 다 임탈하는데 안 나가고 나 계속 남아서 자리를 지켰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한테 좀 비난은 좀 정말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비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왜 아니,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뭐 슛도 자신 있게 던졌으면 좋겠고 이런 거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제로 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혜진 선수가 득점도 잘하다가 지금 요새 좀 주춤하는 건데 그 일관되게 사람들이 안혜진 선수가 그 슛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이거 가지고 비판을 했으면은 이를 주제로 꼽지도 않았어요. 득점을 할 때는 득점을 한다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뭐 저거 까이고 저거 하는데 또 이거 까이고 하니까 이게 까는 데는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참 이거는 뭐 득점을 하면은 득점한다고 뭐라 하고 또 패스하면 또 패스한다고 뭐라 하면 이거는 어쩌라는 건지. 어쨌든 작년에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 사람들이 안혜진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20득점하고 이렇게 잘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아무래도 그 성적은 별 초반에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그 야심차게 영입했던 김한배 선수, 강하정 선수가 제대로 경기를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둘 다 부상이 심했죠. 그 셀러리 캡이 14억인가? 그 14억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6억이 빠졌는데 어떻게 그 팀이 이기길 바래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건데 그 패배 이유를 거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안혜지가 득점을 해서 진다 이런 거예요. 참 이게 어떤 그 깔려고 그 만드는 이유도 아주 그냥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냥 욕하고 싶어 이유를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두 선수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따 그럼 어느 정도 경기가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안현진 선수가 더 이상 자기가 공격 득점 주도적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 빈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안혜지가 슛 안 하니까 이긴다. 안혜지가 슛을 안 하니까 이긴다.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갑자기 안혜지가 슛 안 한다고 욕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매너는 지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제는 안혜지 선수인데 유니폼을 이거 이미 은퇴한 전 주장 강하정 선수란 말이에요. 이거 그 강하정 선수한테 이게 야 나 이거 좀 돈 좀 썼어 이거 그때 그 자선 경매 같은 데다가 이제 강하정 선수가 이거 옷을 이제 맡겼는데 거의 한 30만 원 돈에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혀 아깝지 않았고 너무 기뻤어요. 이게 왜 기뻤냐? 그 올스타전에서 MVP 받았을 때 실차 유니폼입니다. 이거 입고 저 경기장 많이 다녔는데 이게 제가 얼굴이 시커멓다 보니까 이거 입으면 되게 안 어울려요. 솔직히 안 이뻐요. 안 이쁜 건 알지만
아 그거 입어서가 아니고 그거는. 뭐 은퇴하기 전까지 직관 다니면서 계속 자주 입었던 건데 예, 이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안혜지 선수한테 그 연봉 3억이 왜 가당키나 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걸 얘기해 보자면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 성적이 그렇게 하위에 있는 팀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좀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떠날 선수를 잡고 다른 팀에 있는 선수를 데려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BNK가 이번 시즌에 잘 나가게 된 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스포츠단을 처음 해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그 감독을 영어로 번역하면 헤드코치라고 써야 되잖아요. 헤드 코치. 근데 그걸 몰라서 디렉터라고 썼어 처음에. 아, 영화야?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써놨는데 그 정도로 스포츠단에서 몰랐으니까 처음 2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 3년째부터는 플레이오프 보내고 그 다음 지금 2위 하다가 3위 이 정도에 걸쳐 있잖아요. 아. 한 개당씩은 분명히 이게 연물을 깨쳐가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 투자도 과감해요. 아무래도 체육관에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가 하면 아, 진짜 투자가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자농구 팬으로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중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때 강하정 선수도 그 3억 원을 들여서 그 KB로부터 데려왔고 그렇죠. 이게 다른 팀에서 주장까지 하고 주축이었던 선수인데 그 어느 정도 오버페이를 하지 않으면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강하정 선수가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죠. 빠졌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아마 있었다면은 발목이 안 좋으니까 올해는 못 뛰더라도 10분 15분 정도 그 정도 중간에 잡아주는 역할 정도만 했어도 훨씬 지금보다 덜 쳐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투자를 과감하게 했던 팀이고 그 김한별 선수한테도 연봉 안 아끼고 바로 자리가 비니까 한엄지 선수 투자해서 데려왔잖아요. 1라운드 때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게 한엄지 선수가 왔기 때문도 커요. 아, 하람지 선수가 그 골밑 득점에서 어떤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오펜스 리바운드를 그렇죠. 잘 잡아요. 굉장히. 예. 이렇게 투자를 한 그 팀에 아무래도 인수를 해서 새로 팀을 인수했지만 그 팀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주축 선수가 되고 있고 그런 선수한테 저 여유가 될 때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는 거 그래서 마음을 잡아놓는 거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투자고 그게 그렇지 않고 푸대접을 했다면 안혜지 선수도 솔직히 그 정도 선수면은 어딜 가도 주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안희지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왜 저런 애가 국가대표냐 이렇게 말을 써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농구를 너무 한두 게임만 본 거 아니냐. 안혜지 선수가 그 3억 원을 받은 건 아무래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받은 거지 뭐 그때 뭐 한 시즌만 뭐 누구 빨로 받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단타스 빨로 3억을 받았다 이런 말은 이제 좀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확실히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올 시즌도. 예. 역대급으로 봐도 지금 안혜지 선수처럼 어시스트로 4년 연속 리더인 선수가 4년 연속 어시스트 리더였던 선수는 없습니다. 안혜지 선수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그 김진 선수가 중간에 한번 잘라가긴 했는데 아, 그렇죠. 이게 제가 봤는데 그 시즌을 통합해서 원래 WKBL이 여름 겨울 나눠서 시즌을 치렀었잖아요. 그렇죠. 그 통합을 해도 2007년 2008년 그 시즌부터 보면은 어시스트 평균 5개 이상을 기록한 선수만 맞습니다. 이거를 연속 5년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안혜지밖에 없어요.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주질 못하고 맨날 뭐 저 패스 안 한다, 슛 안 한다, 다양한 이유로 까고 있는 사람들, 좀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게 내가 자료 조사했을 때 놀랬잖아요. 이거 전주원 코치님이랑 이민석 코치님 못했냐고. 나는 이거 보고 이 친구가 이 정도였나 싶었어요 정말. 나도 잘 몰랐어 진짜 처음에는. 지금 평균 어시스트 역대 최고 기록이 지금 안혜지 선수 기록이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그렇죠. 두 자릿수를 하든 못하든 지금 이거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올 시즌. 그 다음 2위 기록도 그 7.7개 이것도 안혜지 선수 기록이에요. 리그 최정상에 있는 포인트 가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혜지 선수가 또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되게 큰 게 강하정 선수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강하정 안 주고 진안 준다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강하정 선수보다는 안혜지 선수 입장에서는 진한 선수한테 더 주기가 편한 게 옛날에 KDB 생명부터 쭉 함께 해온 친구예요. 예. 그 1년밖에 차이 안 나고요. 둘이 거의 뭐 친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온 호흡이 훨씬 더 강하정 선수보다 길단 말이죠. 강하정 선수가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가 내 패스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줄 수 있고 눈빛만 봐도 뭔가 좀 더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혀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디스만 한다. 예, 이거는 조금 일단 다른 생각이 팀에도 없다. 결국에는 뭐 슈터나 뭐 메인 센터한테 바로 공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유는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패스 코스가 안 나가지고 어려워서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게 자기 판단할 때 그 동상이몽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거기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 공 가진 사람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승부처가 되면 3점보다 2점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안혜지 선수의 그 패스가 이게 사실 자세히 보면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고 안혜지 선수 패스가 잡기 어렵다고 느낀 게 언제였냐면 예전에 그 용인에서 울스타전 했을 때 그렇죠. 그 라이징 스타하고 연예인 팀이랑 그 게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게임을 봤는데 다른 팀 선수들은 안혜지 선수 패스를 잘 못 잡더라고.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기도 하고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그 속도가 익숙치가 않은 거야. 그렇지. 너무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혜지 선수가 승부처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던져도 그 잡아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진한 선수가 아무래도 제일 믿을 만한. 그리고 안 봐도 진한 선수 어디 있는지 알 거란 말이야. 그렇지. 제일 익숙하죠. 공 잡고 안 보여도 여기 있겠지 이럴 거란 말이야. 지금도 굉장히 저는 많이 이게 완성도가 예전에 비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진짜 1, 2년 더 지나면은 이 친구들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무서운 콤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농구 선수 전성기는 보통 27, 8 그 이쯤에 와요. 그렇죠. 근데 안혜지 선수는 97년생이죠. 굉장히 그딱 26이에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오겠네 진짜 전성기가. 아직 전성기가 안 온 선수인데 뭐 그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미리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진한 선수가 그렇게 패스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도 않아요. 요새는 조금 뿌릴 때가 많아졌기 때문에 진한한테만 그렇죠. 집중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다가 점점 이소희 선수 막히고 한엄지 선수 지치고 김한배 선수도 중간에 빠졌고 그러면서 진한 선수한테 주는 빈도가 조금 는 거예요 그냥. 제가 슈팅수 대비 출전 시간을 봤는데 이게 결정한 경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총 출전 시간으로 봤어요. 평균 시간이 아니라. 예. 이소희 선수가 527분을 출장했는데 527분. 232개의 야투를 던졌습니다. 그럼 한 출장한 시간 한 2분당 하나의 슛을 던졌네요. 네, 거의 그렇고 김한배 선수가 372분을 나와서 136개를 던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던졌네요. 그리고 한엄지 선수가 461분을 나와서 147개. 안혜지 선수가 직접 던지게 562분. 출전 시간은 진짜 최고죠. 예. 그리고 169개. 이게 근데 따지고 보면 출전 시간에 169개를 던졌다는 거는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만큼 적게 던진 슛 개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던진 개수도 아니에요. 그럼 진한 선수가 그렇게 많이 던졌냐? 469분을 나서 176개를 던졌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간에 출장한 한엄지 선수보다 뭐 30개 정도 더 던지긴 했어요. 근데 진한 선수 그 풋백으로 던지는 것도 많고요. 그 김한배 선수에 비하면은 김한배 선수보다 40개 많이 던졌는데 김한배 선수는 거의 출장 시간이 100분이나 적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진한 선수한테 패스가 몰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지난 시즌을 봐도 강하정 선수가 21경기 총 21분, 총 447분을 출장하면서 133개를 던졌어요. 많이 안 던졌네요. 네, 원래 던지던 개수가 상당하던 이게 선수인데. 근데 한엄지 선수랑 비슷한 시도겠어요. 슛을 생각보다 많이 안 던지고 이제 부상 때문에 부상 때문에 빠진 것도 많고
이게 출전 시간 한 경기를 어느 정도 뛰면은 8개 이상 그 실시들 한 쪽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쩌다가 강하정이 오픈됐는데 안 받은 적이 있다. 그거 하나만 꽂아서 본다는 거죠. 높은 수준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춰야지. 잡기 쉬우라고 살살 던져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수비도 얼마나 커트하기 쉽겠어요. 그렇죠.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를 막기가 쉽지, 빠르고 이게 불규칙적인 패스들은 차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하고 있는 건데 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비난과 어떤 그 악플들 이런 것들을 보면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뭐 물론 돈 잃어서 정말 내가 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예, 만약에 이 친구가 내 동생이다 하면은 이렇게 악플을 달고 비난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서. 안혜지 선수가 그 세 번째 포인트 가드로 보내는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 그런데도 뭐 처음 어시스트는 가장 빨리 달성했단 말이에요. 최연소로. 예, 그 종전 기록이었던 박혜진 선수보다 1년이 빠른데 박혜진 선수는 거의 데뷔할 때부터 주전을 뛰던 선수예요. 그렇죠. 항상 거의 박혜진 선수는 이제 1번 픽이었고 뭐 포인트 가드는 준비된 아니었지만 스타였죠. 준비된 스타. 예, 듀얼 가드고 거의. 안혜진 선수가 주전을 뛴 기간부터 막 평균을 보자고요. 아무래도 주전이 아니었으면 평균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만 그 OK 저축은행 시절부터만 계산을 해보면은 그 안혜지 선수의 통산 어시스트는 평균 6.6개입니다. 6.6개. 굉장히 훌륭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보다 높냐면요. 역대 통산 어시스트 1위인 그 김지훈의 5.8개보다 높은 거예요. 뭐 욕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사람이 뭐 누구나 다 욕을 먹는데 이게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이제 안혜지 선수를 좀 고른 거고, 솔직히 안혜지 선수도 근데 조금은 좀 저희가 직관 갔을 때 그때 김은혜 해설위원님이 해설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안혜지 선수 이제 그때 인터뷰했죠. 수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안혜지 선수가 너무 이제 그 낯을 좀 많이 가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은혜 해설위원님이 그때 나와서 밖에서 야 혜지야 너무 인터뷰가 좀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할 정도로, 예, 약간 좀 그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스타성이랑도 좀 관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혜지 선수가 좀 도루 넘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예, 이 비판이라고 안 할게. 비난이라고 할게요. 예, 비난이죠 사실. 그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스타성이가 집중되는 것 같아. 이게 뭐 안혜지 선수가 뭐 볼을 끈다 어쩐다 하는데 솔직히 이게 정작 농구를 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공을 잡고 있는데 그 패스를 할 때가 각이 마땅치 않게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볼을 끌어야 된다. 이게 볼을 끈다고 하지만 가드의 생명은 키핑 능력이거든요. 키핑. 이게 키핑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안 뺏기잖아. 안 뺏기면 돼. 안 뺏기지. 잘 안 뺏겨요. 안 사실. 뺏기잖아요. 네. 그리고 안 뺏기고 잘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기다려주고 그 적당한 위치로 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주면 그게 더 문제고, 그걸 기다려줬다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키핑을 한다고 해서 이게 거기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볼을 끈다고 뭐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볼 끄는 사람 정작 공 잡고 가만히 서서 있는 사람 많어.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말 안 듣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정작 줄 때가 쓰면은 볼을 끌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 허재 대표님 한 말이에요. 그게 다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욕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저게 필요해서 하는구나 그게 보이면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식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안혜지 선수가 스타성이 모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호감도 면에서 그래서 그냥 욕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것들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안혜지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고, 뭐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고, 저희는 팀 코리아를 응원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포인트 가드가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주전감이죠. 예. 제가 봤을 땐 주전 포인트 가드는 안혜지밖에 안혜지 없어요. 선수가 맞다고 봐요. 네. 지금 국가대표팀에서도. 이 카드들 사진을 마지막으로, 예, 저희 와일드 카드니까, 예, 한번 이거 주목을 해서 이런 카드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화부터는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그 팬분들에게, 여자농구 팬분들에게 예, 저희 사인된 카드를 기성품이거든요 이거. 그 한 박스에 5만원에서 85,000원 정도 했던 박스인데 예, 이런 카드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 카드들을 아 그거 스포일러 아니야? 응? 그거 스포일러 아니야? 방금 그 카드는? 아니야 이거는 이미 다 만들어진 제품이고 나오고 있는 제품이야. 아니 그거 다음에 하기로 했잖아. 아 이거? 예전까지 예전 시간에 보면 아내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 또 아내지가 인정하기 싫었나 봐 나도. 인정을 안 하면 그게 내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 너가 문제지. 왜냐하면 국가대표인데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데 역대 1위 기록순인데 올스타에는 20위도 못 들었다. 그래. 전문가랍시고 이제 선수들을 보는 바라지도 못할 망정 디스를 하고 있다. 아 드디어 깔 거 생겼다고 기다렸다고 힘들지. 우리가 주제로 뽑은 선수들이 다 보면은 호감도를 못 받고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편을 든다? 그럼 우리는 적이 될 거라고 난 바로. 그럼 아내지가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역대 1위 기록 중인 정도면 스타일이 어쩌니 뭐 다 단점을 상쇄할 정도는 충분해.